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민원인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상사와의 갈등, 또 동료와의 갈등 문제를 알아봤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민원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셔야 되는 공무원 면접 질문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사의 부당 지시, 그리고 상사와의 갈등, 또 동료와의 갈등, 이런 갈등 관련된 문제고, 민원인 관련된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컨설팅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 진짜 민원인 때문에 때려치려고 합니다 라고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진짜 많이 민원인을 응대해야 되는 공기업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을 하시고 선생님 저 하반기에 그만둘 거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라고 연락이 온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민원인 관련해서 막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면접장에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민원인 응대 관련된 이제 질문들 알아보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미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매뉴얼을 좀 미리 알고 가시면 답변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민원인 응대 관련된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민원이 있고 또 이제 악성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 상황별 민원이라고 해서 폭언, 폭행, 뭐 난동 내보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경청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민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겠다. 민원인의 사정을 내 일처럼 내가 생각하겠다. 이런 답변들도 물론 인성 부분에서 좀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경청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경청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민원인 응대를 받았을 때 난 좀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난 좀 어나더 클래스야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려면 미리미리 어떤 포인트들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응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상황 제시형으로 나갑니다. 뭐 민원인이 막 때를 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또 노하우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이라든지 불만 고객들을 응대한 적이 있냐, 그랬던 경험이 있냐, 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한 부분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악성 민원이라든지 특이 상황별 민원이 될 것 같아요.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거 내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정당한 민원이 아니라 정말 진짜 악의를 가지고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악의를 가지고 도전하는 민원이에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겠죠. 그리고 집단 민원, 뭐 이게 우리가 다 같이 계속 될 때까지 민원을 내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민원 먼저. 자,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하는 우리 민원인들을 일일이 다 들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정말 어떤 악성 민원이 발생하냐면 이런 사례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3명의 민원인이 5, 6천 건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데 이걸 해결해 달라고. 정말 이거는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떼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을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자영업자라면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제출해야 된다. 그럼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민원인이 성을 제외하고 이름자가 가려진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리고 제출을 했대요. 그래서 이름이 정확히 표기된 서류여야지 저희가 할 수가 있다라고 재요청을 했는데, 막무가내로 나오는 거죠. 이제 네가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처리를 안 해주면 니네도 가만히 안 두고 니네 직원들도 가만히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진짜 완전 골 때리는 부분이죠. 근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정말 비일비재하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민원인, 악의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 한번 처리 안 해줬더니 끝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나는 보여주기 싫다, 그냥 이거 서류 제출했으니까 해달라, 뭐 이런 것들.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시하는 부분은 매뉴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 들어드리고, 관련 처리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상세히 설명드리고, 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답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꾸준히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좀 영리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이건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자, 그냥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성 민원들, 악의를 가진 민원들을 좀 제지하거나 민원인을 더 이상 응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매뉴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또 어너더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공무원이 이 악성 민원인을 붙잡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6천 건 민원을 제기했어. 그걸 나 혼자 다 해결하고 있으면 뭐가 낭비되는 걸까요?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 악성 민원을 처리하느라고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정력 낭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행정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개인적 힘듦 때문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후에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똑부러지는 지원자로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드럽게 표현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단칼에 가서 그냥 이거 무조건 제도 개선해야 되고요, 보완해야 되고요, 이거 완전 행정력 낭비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또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특이 상황별 민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언, 폭행, 난동. 댓글에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질문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댓글에. 그래서 뭐라고 질문 주셨냐면은, 이제 상관이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뭐 그런 부분들로 나왔는데, 사실 제가 댓글도 달아드렸지만 폭언, 폭행, 난동 문제는 이제 민원인으로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상사가 폭언하고 폭행하고 그러면 진짜 그만두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같이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도망 나오셔야 돼요, 정말. 그분을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무슨 이 세상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원인은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언이나 폭행, 난동 문제가 정말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들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뭐 영무원을 때려서 뭐 구속된 혐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말 폭행을 했던 적도 있고, 사례를 찾아보시면 아주 기도 안 찹니다, 여러분.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또 매뉴얼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에게 민원응대 매뉴얼을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성 민원 에 대해서 특이 상황별 민원 응대 매뉴얼이라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폭언, 고성, 막 욕설, 협박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중단할 것을 강경하게 우선 요청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린다. 근데 결국에는 테크닉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답변을 면접장에서는 내가 정말 이 민원인의 폭행을 당하고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진정하시고 원하는 사항을 차분히 말씀해 주셔야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진정 후에 대화를 유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대화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진정하셔야 원하는 사항을 들어드릴 수 있다라고 강경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계속 난동을 부리는 경우에는 이제 혼자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저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보안 요원분도 계시고, 또 민원인의 마찰이 커지기 전에 부서장이라든지 상급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이 사람을 빨리 진정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이 다른 민원인을 또 보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매뉴얼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폭언, 폭행, 난동이 있는 민원인의 경우에는 저는 좀 강경하게 이분을 제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어려움을 느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언이나 폭행,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민원인의 안전 문제이기도 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으로서 제가 그것을 빨리
진정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결국 설득이나 진정이 필요할 텐데요.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정하시고 원하는 사항을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걸 말해야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부서장님이라든지 상급자분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무원도 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주로 응대하는 곳에다가 이제 안심 비상벨이라는 걸 또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한 곳도 있고 설치를 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지원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다, 나 이만큼 관심 있어요 라는 거,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또 오, 그런 것도 알아요? 라고 또 생각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안심 비상벨을 또 설치를 한 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 비상벨을 통해서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공무원을 보호하고, 그리고 주변의 민원인들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큰 사고 없이, 민원인과의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민원 관련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함께 알아봤고요. 제가 유독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아요, 정말. 이런 민원인은 왜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판면접 구독자분들이 공무원이 되셔서 저런 수모를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정말. 그래도 우리가 면접에서는 또 영리하고 영민하게 보여줘야 되니까요. 이런 다양한 민원인의 사례들을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면접에서 활용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짚어드린 포인트 또 잘 잡아서 민원 응대 매뉴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경청하는 건 정말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청하는 건 기본으로 하고, 대신에 이런 매뉴얼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그런 면모가 드러나신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그리고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이런 평가 항목들에서 좀 좋은 점수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 뽑았을 때 일 잘할 것 같다라는 그 느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 살려서 나만의 답변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날씨 너무 더운데 열심히 준비해서 꼭 최종 합격까지 윤쌤이 또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합격까지 윤쌤이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